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사이버 위협 그룹 TA 샤도우 크리켓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그룹 섀도우 폴스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활동 기간이 정말 길어요. 2012년부터면 벌써 13년이 넘었네요. 네, 최소 13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꽤 끈질긴 그룹이죠. 저희가 오늘 다룰 자료는 이 그룹의 활동을 아주 상세하게 추적한 전문가 분석 보고서인데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TA 샤도우 크리켓 그룹의 뭐랄까 특징, 공격 방식, 또 사용하는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그룹이 오랫동안 활동했지만 의외로 좀 베일에 쌓인 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숨겨진 활동과 전략을 한번 파헤쳐보죠. 우선 이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처음부터 TA 샤도우 크리켓은 아니었다고요? 아, 네, 맞아요. 처음에는 식별이 안 돼서 라바 24013이라고 그냥 임시 번호 같은 걸로 추적을 했었어요. 라바 24013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던 섀도우 폴스라는 그룹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TA 샤도우 크리켓으로 명명하게 된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꽤 오래전부터 여러 보안 기업들이 주시해 왔는데 이상하게 침해 후 활동이 막 두드러지진 않았다고요. 네, 그게 좀 특이점이에요. 2015년에 트렌드 마이크로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도 여러 곳에서 분석을 했는데 뭔가 큰 사건을 터뜨리거나 하는 모습은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감이 있죠.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활동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이 그룹의 주요 특징은 뭔가요? 일단 주 타겟이 명확한 편입니다. 주로 외부에 노출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그러니까 MS SQL 서버나 아니면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 RDP를 노립니다. 아, 서버 쪽이군요. 네. 그런데 공격 방식이 약간 달라요. 보통 취약점을 파고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그룹은 계정 정보를 알아내려는 무차별 대입 공격, 브루트 토싱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요. 계정 탈취가 목적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시스템 자체의 약점보다는 관리상의 허점을 노리는 거죠. 강력한 암호 설정이나 다단계 인증 같은 기본적인 보안 수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용하는 도구들도 좀 특이하다면서요. 자체 개발 도구도 쓰고 또 중국 쪽에서 유리한 걸로 보이는 것도 쓴다고요? 네, 맞아요. 자체 개발 도구도 쓰는데 동시에 이제 중국 쪽 해킹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거나 했을 법한 그런 도구들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VCTC DLL이라는 정상 파일을 악용해서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는 방식 같은 거요. 흥미로운데요? 근데 더 특이한 점이 있다고요. 악성 코드 안에다가 닉네임 같은 걸 남긴다고요? 네, 그게 정말 이례적이죠. 보통 국가 배후 해킹 그룹들은 자기들 흔적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데 이 그룹은 악성 코드 안에 윈 에그드롭, 멜로디, 시링스 같은 딱 봐도 개발자 닉네임으로 보이는 걸 남겨요. 윈, 에그드롭, 멜로디, 시링스. 네, 심지어 특정 날짜 형식을 쓰는데 그게 또 동아시아나 미국식 형식이 섞여 있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코인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도 발견됐어요. 코인 채굴기요? 그건 완전 금전적인 목적 아닌가요? 그렇죠. 딱 사이버 범죄 조직들이 하는 행태잖아요. 이게 국가 배후 해킹 그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정체가 더 모호해지는 겁니다. 어쩌면 일부러 혼란을 주려는 걸 수도 있고요. 국가 배후와 사이버 범죄의 경계에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럼 침투한 다음에는 주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나요? 시기별로 좀 달렸다고요. 네,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2021년 정도까지는 AIO 해킹 툴킷이라고 해서 여러 기능이 합쳐진 그런 다목적 도구를 많이 썼어요. AIO 툴킷이요. 네. 그런데 최근 2023년 이후로는 주로 업댐이라는 백도어와 pModifier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업댐 백도어랑 pModifier는 어떤 건가요? pModifier는 ietInfact.exe라는 이름으로도 발견되는데요. 역할이 뭐냐면 정상적인 실행 파일, 그러니까 exe 파일을 변조해요. 변조해서 악성 DLL 파일을 몰래 로드시키는 거죠. 정상 파일을 감염시킨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VMware 관련 서비스 파일이라든지 사용자들이 보통 신뢰하는 그런 프로그램 파일을 변조하니까 백신 같은 보안 솔루션이 탐지하기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사용자가 믿는 파일을 이용하니까 더 교묘하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변조된 파일 헤더 부분에 Strings Victim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표식을 남기기도 해요. 참 대담하네요. 그럼 내부망으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주로 윈도우 파일 공유 균형인 SMB나 관리 공유, 애드민 쉐어를 이용해서 내부망의 다른 시스템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권한 상승이 필요할 때는 주시 포테이토 같은 알려진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악성 코드가 나왔는데 보고서에서는 특히 맥이라는 악성 코드를 좀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이건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아, 맥이. 네,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악성 코드입니다. 이게 MS SQL 서버의 확장 저장 프로시저, ESP, Extended Stored Procedure라는 기능 형태로 만들어진 백도어예요. 확장 저장 프로시저요. 좀 생소한데요. 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이 특정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확장 기능을 만들 때 쓰는 건데 이걸 악용해서 백도어를 만든 거죠. 가장 큰 특징은 보통의 악성 코드처럼 외부의 명령 제어 서버, CNC 서버와 통신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CNC 서버랑 통신을 안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제어하죠? SQL 콜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보내는 명령어를 통해서 직접 제어를 합니다. 관리자가 SQL 서버에 접속해서 명령어를 날리듯이 공격자도 SQL 쿼리로 매기를 조종하는 거죠. 와, 그러면 일반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감시로는 잡아내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그렇죠. CNC 통신이 없으니까요. 이게 2019년경에 처음 등장한 걸로 추정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위네그 드롭이나 스링스 같은 제작자 정보가 포함된 버전도 발견됐어요. 자기들 이름을 거기에도 남겼군요. 네. 그리고 탐지를 피하려고 파일 이름을 NT-user.gat 같이 아주 평범한 시스템 파일처럼 위장하기도 하고요. 더 놀라운 건 정상적인 기업의 디지털 인증서를 도용하거나 위조해서 악성 코드에 서명했다는 겁니다. 인증서까지 위조했다고요? 어느 기업 건가요?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한국 기업들이었어요. 딥소프트나 블루사이드 같은 회사의 인증서가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서명이 되어 있으면 운영체제나 보안 솔루션이 악성 코드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정말 치밀하네요. 근데 아까 닉네임 얘기 나왔는데 Maggie is my love? 이런 문자열도 발견됐다면서요? 악성 코드에 자기애를 표현하는 건가요? 하하. 네, 2020년 버전에서 발견된 문자열인데 참 기이하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뭐랄까,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장난인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룹이네요. 네. 어쨌든 이 매기는 시스템 운영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아주 조용히 작동합니다. 그래서 감염된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SQL 서버의 확장 저장 프로시저 사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혹시 특정 지역에 좀 집중되어 있나요? 2022년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요. 매기에 감염된 서버가 한 250대 이상 발견됐어요.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됐는데 특히 한국, 인도,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주요 타겟 중 하나였군요. 네. 그런데 이건 매기 감염 사례고 최근에 분석된 IRC 본넷 CNC 서버를 추적해보니까 상황이 훨씬 더 광범위해요. 전 세계 72개국에서 약 2,000개의 피해 IP가 확인됐습니다. 2,000개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네요. 네. 그중에서도 중국 IP가 약 900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한국이요. 약 450개 정도 됩니다. 와, 한국 피해가 상당하네요. 중국 다음으로 많다니. 그쵸. 그리고 공격자들이 이렇게 침해한 시스템들을 또 다른 공격을 위한 CNC 서버로 활용하는 정황도 포착됐어요. 예를 들어 irc.itemby.org 같은 도메인이 그런 용도로 쓰였는데 이 도메인에 할당된 IP 주소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IP 상당수가 한국 IP였습니다. 피해 시스템을 다시 공격 거점으로 쓴다는 거군요. 악순환이네요. 네, 전형적인 본넷 운영 방식이죠. 그렇다면 이 그룹 TA 섀도우 크리킷의 배후는 누구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연관성도 보이고 사이버 범죄 조직 특징도 보이고 좀 혼란스러운데요. 네, 그게 핵심 질문이죠. 사용된 도구나 악성 코드에 남겨진 키워드들, 예를 들면 윈 에그드랍 개발자는 중국 광저우 출신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도 있고요. 또 CNC 서버 접속 IP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국과의 연관성은 상당히 강하게 의심됩니다. 역시 중국 연관성이 네, 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자 닉네임을 남기거나 코인 채굴기를 설치하는 이런 행태는 글쎄요, 국가가 지원하는 APT 그룹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사이버 범죄 조직에 훨씬 가까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부업으로 금전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또 하나는 국가가 이런 사이버 범죄 그룹을 약간 용병처럼 활용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금전 목적의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그룹이네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활동이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IRC 본넷을 통해서 침해한 시스템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네, 오늘 쭉 정리를 해보면 이 TA 섀도우 크리켓이라는 그룹은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활동하면서 MS SQL 서버 같은 특정 시스템을 집요하게 노리는 지속적인 위협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확장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한 백도어 제어나 도용된 인증서 사용 같은 아주 은밀한 기술을 쓰면서도 동시에 닉네임을 남기는 등 좀 기이한 행동도 보이고요. 그래서 국가 배후 활동과 사이버 범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진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격을 막으려면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서버 보안 강화는 당연하고요. 기본적인 보안 강화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신 버전의 운영체제와 SQL 서버를 사용하는 것, 보안 패치를 꾸준히 적용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강력한 암호 정책을 적용하고 가능하면 다단계 인증, MFA를 사용하는 것, 또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이나 EDR 같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네트워크단에서의 접근 통제도 필수적입니다. 방화벽 설정을 통해서 외부에서 MS SQL 포트나 RDP 포트로 직접 접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특정 IP만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접근 통제 강화. 네.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매기 사례를 보면 MS SQL 서버의 확장 저장 프로시저 사용 현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만약 업무상 꼭 필요한 기능이 아니라면 아예 비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불필요하면 기능을 꺼두는 게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서버들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버들이 공격의 첫 번째 타겟이 되기 쉬우니까요. 네, 오늘 TA 섀도우 크리켓 그룹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그들의 전략과 특징,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중요합니다.